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고 반갑습니다. 혹시 조선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조선대학교 창업지원센터, 네. 창업지원단이고요. 네. 창업지원단에서는 주로 이제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그 창업 지원 사업들이나 이제 활동들, 네. 지원 활동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와 창업 연계성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청년들이 문화나 예술 체험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창업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정말 어려운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청년들이 문화나 예술 체험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창업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체험했던 것을 비즈니스 쪽으로 네. 하려고 한다. 네.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일단은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네. 이제 보고 즐기는 거잖아요. 네. 보고 즐기는 건데, 그 속에서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수익 모델.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게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각 있잖아요. 시각, 보는 시각. 네. 보는 시각. 그러니까 문화나 예술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즐기는 건데, 그 즐기는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걸 수익적인 면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기본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개념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문화나 그런 그 예술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수익적인 면으로 이제 끌어낼 것인지는 네. 구체적으로 그 어떤 컨텐츠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그 문화 중에서 아니면 예술 중에서 네. 어떤 부분을 수익적인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낼 것인지는 네. 그 구체적인 그 컨텐츠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수익적인 부분들을 그 어떤 뭔가 이렇게 끌어내려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네. 뭐 그런 것부터 이제 좀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창업 지원 인프라에 대한 질문인데요. 문화 예술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저 같은 청년들에게 조선대학교 창업지원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멘토링, 공간 네트워킹 등의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창업 지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구축이 잘 돼 있어요. 네. 이제 지금 여기 그 창업보유 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학생들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네. 일반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학생들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네. 이게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이제 창업 보육 이런 시설도 있지만, 그 학생들을 그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저희 학교는 이제 잘 갖춰져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런 멘토링이라든지 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런 비용들을 네.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기 탐방 프로젝트 경험을 제가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진로 설계나 창업으로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지속 가능성. 네. 창업
우리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이 있어하는 학생들이 오랫동안 그 회사를 창업을 해서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방법적인 거 네. 아니면 그런 것들. 네. 일단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 네.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템을 봤을 때 보통 좀 이렇게 고차원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사파를 하기보다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성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익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막 하이 퀄리티의 어떤 그 하이테크 그런 기술들이 꼭 이렇게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단순한 그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한 점을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뭐 그런 아이템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템들이 오히려 이제 뭐 수익적인 부분에서 더 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속 가능을 하려면 결국 이제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네. 일단은 그 사업을 이제 일단은 그 아이템은 이제 그런 돈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결국은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팔로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꾸준히 이제 수익을 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또 이제 그 보통 보면 정부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활용을 해서 그 뭔가 이렇게 그 회사의 어떤 그 구색을 갖춰가고 체계를 갖춰가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 채용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자금 조달 네. 뭐 시제품 제작,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갖다가 이제 직접 그 제품화 시켜보고 또 고도화 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제품의 어떤 그 상용화 네.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출장 가셨는데 일단은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사업 활용을 통해서 네. 회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체계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춰 나가는 거.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꾸준히 이렇게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그게 중요하죠. 일단 회사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요.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초기에 뭘 이렇게 개발하고 뭘 만들어 보고 이렇게 CF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뭐 융자를 받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런 뭐 기술이 있으면 이제 기술 보증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긴 하는데 다 빚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중요한 거 할 것 같아요. 네. 넷이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거. 그 제가 그 어제 청춘 발산 마을 협동조합에 다녀왔는데요. 그 이번에는 지역 연계성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주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가 지역 경제와 청년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잠깐만요. 청춘 발산 마을을 다녀왔는데 네. 어쩐다고요? 지역 경제. 지역 연계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광주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가 지역 경제와 청년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어려운데.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을 해서 네. 이게 청년들의 지역 경제, 지역 연계 활성화시키는 네. 방안. 좀 너무 모호한데요? 문화예술 네. 뭐 이런 쪽으로. 아까도 뭐 좀 네. 비슷한 질문을 하긴 하시는데 네. 문화예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수익적인 모델로 만들어 갈지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문화와 어떤 예술이냐에 따라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광주에 민주를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이제 소셜 기업을 현재 좀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5.18 민주공원 같은 음. 민주광장 같은 그런 데를 이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뮤지컬이나 어떤 문화 예술을 융합해서 5.18을 좀 이제 각 시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콘텐츠. 그런 이런 걸 네.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런 것을 좀 뭔가 계획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뮤지컬을 만들고 뭐 단원 뭐 구축하고 막 이런 것은 네. 쉬운 게 아니고 이미 지금 또 하고 있고. 아, 네. 그러죠? 네. 이런 것은 그리고 이게 이제 5.18을 컨텐츠로 해가지고 뭔가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5.18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인식이나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 국민들이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많이 접해서 알고 있고.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수익적인 하여튼 여기 5.18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네. 5.18을 가지고 뭔가 수익적인 부분으로 뭘 만들어 가겠다?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5.18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들여서 내가 돈을 들여서 5.18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관련된 정보나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다. 얼마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정보를 이렇게 뿌리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아 5.18은 이런 거구나. 그걸 만족해야지. 네.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수요층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돈 들어가면서 5.18에 대해서 알아볼까?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문화에서도. 5.18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4.19도 있고 뭐 4.3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민주를 크게 공헌하는 그런 기념일들은 5.18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이 근데 5.18이나 뭐 4.19나 뭐 이제 뭐 이런 민주 에듀테크와 네. 결합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네. 일단은 이것을 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는 결국 돈을 버는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돈을 버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런 걸 소재로 뭔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은 네. 이게 뭐 개인이라든가 청년들이 더 어렵고 네. 일반 개인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뭐죠? 보통 재단이나 재단이나 그냥 우리 정부 뭐 5.18 재단이나 이런 데서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홍보의 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제공하고 뭘 컨텐츠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컨텐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소스를 뽑아내려고 해도 네. 그 재료를 뽑아내기가 제한적이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포탈에서 찾아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들거나 할 건데 뭐 XR이나 뭐 그러니까 이건 이미 다 공개된 것들이라 그죠? 네.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네. 예를 들면 학생이나 아니면 뭐 이제 어린애들이나 학생들이 이걸 이제 민주화에 대한 어떤 민주에 대해서 뭔가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수 있게끔 네. 학습 효과가 좀 오래 있을 수 있게끔 많이 있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하기는 수익화는 쉽지 않다. 네, 수익화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실패와 도전에 대한 청년들에게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제 창업 과정에서 청년들이 가장 자주 겪는 시행착오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시행착오. 일단은 청년들의 어떤 시행착오나 뭐 이제 극복하는 방법,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일단 결국은 이제 시행착오나 극복하는 방법, 결국은 이제 경륜이나 노하우 뭐 이런 부분일 건데 네. 그런 게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학생들이. 맞습니다. 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뭐 사업을 해서 이제 성공 사례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기업인들도 보면 네. 스티브 잡스든 누구든 마크 주커버그. 다 마찬가지예요. 학생 때 초창기에 뭐 이렇게 만든 것도 보면 허접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뭐 네. 실패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네. 이제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꾸준히 하잖아요. 꾸준히 뭔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일론 머스크도 내가 화성에 뭐 기지를 뭐 구축해 보겠다 막 그런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막 전기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막 네. 뭐 로켓도 싸우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스페이스X 큰 같은. 비전과 목표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비전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또 바탕이 되겠죠. 돼야 되겠죠. 네. 계획, 사업 계획이죠. 사업 계획. 네. 네. 이 구체적인 이제 그런 사업 계획. 단계별로 내가 어떤 내가 어떤 그 미래의 나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조금 더 5년, 뭐 10년, 15년 단계에서 이렇게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계획들을 좀 그려보는 거,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좀 약간 근성을 가지고 네.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또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시행착오나 이런 건 누구나 다 있는 건데, 네. 그죠? 다 겪는 건데, 근데 보면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다르잖아요. 네. 네, 뭔가 달라요. 결국은 다 이제 실패도 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지만 네. 그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근성이 있고 끈질긴 노력이 있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능력이 있어. 능력. 그죠? 뭐 스티브 잡스는 뭐 워지니아기 다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저는 약간 그런 것들도 약간의 이제 좀 타고난 그런 역량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타고난 역량, 기술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해나 이게 이제 바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완전 고차원적인 어떤 막 능력이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엔지니어는 아닌데 사업이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잖아요. 네, 스티브 잡스. 그런 것도 이제 플랫폼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잖아요. 네.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수익 모델을 잘 구성하고 계획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사실 여기 이제 어떤 외부 전문가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구축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진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 구체적인 사업 계획,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이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으면, 수립되어 있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누가 봤을 때도 사람한테 내가 이제 브리핑이나 PT를 했을 때, 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진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 달려들게 돼 있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제 정부 지원 자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 투자한 게 이제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네. 유치할 수도 있고, 투자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회사에 이제 관련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이런 사업 계획이나 이제 이런 BM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느낄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뭔가 이렇게 되겠다, 대박이 나겠다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정부 지원 사업도 유치할 수도 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좀 괜찮은 전문가나 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영입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갖춰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우리 뭐라 그럴까, 이제 대표자의 어떤 역량이 네. 중요하다는 게
그게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들이 이제 창업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만 가지고 잘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긴 할 건데 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네. 체계적인 어떤 그 사업 계획 하에서 그 어떤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또 이제 이 회사를 만들기 시작하면 결국 이제 돈이 필요할 건데 네. 이 돈을 어떤 식으로 그 이렇게 좀 마련할 거냐, 유치를 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하여튼 좀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예,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기업가 정신. 학생 창업가에 대한 기업가 정신. 그것도 기본적인 소양으로 필요한 거고. 네. 이게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이 대표자가 이것을 잘 활용하고 그 운용을 하지 않으면 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대표자가 그러니까 그 핸들링을 잘해야죠. 핸들링. 핸들링을 잘해야죠. 네.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잘해야지.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막 그래서 안 돼, 대표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 단계에서는 그런 그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창업 관련된 교육 같은 그런 기회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창업에서 뭔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야 되고 교육 이론적인 그런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실무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적용할 건지 그걸 해야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공하려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 보면 좀 네. 달라요. 성공한 사람들 만나 보면. Think different. 뭔가 달라요. 그런 차이점을 좀 느낄 수 있어야죠. 네. 조선대학교 창업지원센터는 1층부터 5층까지 이제 입주 기업들이 제가 그 다 봤는데요. 뭐 다양한 분야가 많더라고요. 뭐 드론부터 해서 바이오 그런 거. 네. 그렇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화나 예술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문화 예술과 창업을 융합하는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최신 트렌드나 유망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화예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쪽으로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화를 해서 이제 성공을 하기까지 이제 좀 사실 이제 감이 좀 안 오긴 하거든요. 네. 저희 입주 기업들은 이제 문화나 이제 예술이나 이런 것을 컨텐츠로 사업하는 기업이 거의 뭐 이렇게 없다 보니까 네.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네. 일단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요 문화예술 쪽 같은 경우는 네. 저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있죠? 네. 그쪽에 가서 또 인터뷰를 하시면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저 같은 이제 청년들이 그 창업을 하려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정책이나 및 제도 활용을 할 때 그 광주가 국가 차원에서 이제 청년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금 중 적극 꼭 활용해야 할 제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학생들이 뭐 창업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창업 그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네. 이제 학생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안에서는 대학들은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창업 지원 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 교육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과정들을 많이 이제 그 뭐 이렇게 관심 있다라고 하면 많이 접하셔야 될 거고 정책 자금이나 그러니까 정책 자금도 있지만 또 대학에서 이제 그런 그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창업 캠프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라도 그렇게 좀 시도해 볼 수 있게끔 네.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 좀 찾으면 네. 좀 더 소원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지자체나 이런 쪽 광주 TP나 뭐 이런 쪽에서도 뭐 맞춤형 예비 창업가 뭐 육성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네. 또 이제 뭐 기술 이전 뭐 기반으로 기술 이전을 했을 때 뭔가 지원해 준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네. 보통 보면은 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요. 네.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걸 이제 유치하고 하는데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뭐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뭐 홍보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도 구축할 수도 있고, 네. 뭐 카탈로그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뭐 상세 페이지 뭐 그런 것들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좀 TP 쪽에 이제 그런 사업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 우리 그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이제 청년 창업 그 상원학교라는 그 사업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사업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네. 1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제 자부담이 좀 있지만 1억 정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창업 상원학교다 보니까 이제 교육 그 과정도 있고, 그 어떤 네.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다듬어주고, 또 컨설팅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이 사업이 가장 그래도 좀 그 효과가 좀 큰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 뭐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사업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 뭐 이렇게 패키지 사업 그런 그 이런 사업도 이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남대나 뭐 이런 쪽에서 네. 주관기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사업들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그 아이템을 좀 구체화시켜서 진짜로 이제 네. 수익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네.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됐을 때는 뭐 기술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쪽 통해서 이제 융자금이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자금 받아가지고 이게 투자죠, 말 그대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서 또 갚을 건 갚고 또 재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이렇게 키워나가야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광주 한 달 살기 어떤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30일 동안 문화, 예술, 창업 각 기관을 탐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결국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진로 탐색을 위해서 이렇게 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같은 이제 청년이 이제 창업 역량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은 이제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할지 자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진로 탐색인데, 네. 이제 진로가 보면은 뭐 이제 그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네. 그죠? 창업이 될 수도 있고, 크게는 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네, 창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취업을 먼저 추천하시나요? 아니요,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죠. 네. 보통 보면은 여기 그 창업보육센터 입주하신 기업들 보면 네. 다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약간 기술 기반의 창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엔지니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뭐예요? 어떤 다른 회사에 소속해서 거기서 뭔가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업원으로서 일하다가 네. 그 어떤 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뭔가 이렇게 관련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간접 아까도 경험. 이야기한 것처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직원들 채용해가면서 내가 투자해가지고 뭘 만들어보면서 네. 돈 까먹으면서 내가 그걸 배우는 거 하고, 내가 다른 회사 조직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서 네. 그 조직의 문화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접하고 이해하면서 배우면서, 네. 대표자는 저러면 안 되는구나. 대표자는 저래야지. 배울 점도 있고, 네. 그 배우지 않아야 될 그런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취업을 하면. 이게 내가 창업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취업은 하나의 어떤 그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진로 탐색 부분에서는 취업이 있고 창업이 있을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업을 통해서 그런 그 기본적인 그 나의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나 정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약간 기반을 좀 다진 뒤에 네. 창업을 해도 늦지 않다 이거죠. 근데 네. 이제 바로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경험을 회사에서 내가 직접 뭐 이렇게 그 뭐죠?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한 상태에서 내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리스크가 크죠. 돈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줄이려면 교육을 받아야죠. 교육. 돈을 잘겠죠. 교육. 아까 얘기한 그 교육도 받고,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사업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거, 또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배우든지 내가 경험을 하든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응? 네. 진로 탐색 부분에서 이런 것을 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내가 성공의 길로 빨리 가고 싶다고 하면 네.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근데 이제 그 여기 이제 우리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대표님들 보면 네.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시간 내기 어려워요. 당장 어디 그냥 그 내 거 물건 가서 하나 두 개 가서 이제 파는 거, 네. 그걸 급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 두 개 이렇게 팔아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꾸준히 이제 돈을 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네.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그 뭐죠? 전략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것. 네. 사업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뭔가 쉽게 그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한다면, 지름길을 한다면, 네. 내가 이런 교육을 받고 멘토링을 받고 이런 그 시간 투자를 통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벌 거. 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벌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런 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네. 이런 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가져야 돼. 항상 배우면서 항상. 네. 기본적으로. 그 창업을 하기 전에 취업을 한다면은 한 보통 몇 년 정도를 그 취업에서 이제 경험을 쌓아야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걸 하기 나름이죠. 그건 하기 나름이고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네. 바로 해도 되죠. 창업.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들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들 도움을 네.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팀을 잘 꾸리든지 네? 내가 부족한 부분은 팀을 잘 꾸려서 그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